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B급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톡.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지금 우리 외교관계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맞죠. 아니 지난주부터 해갖고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혹시 댓글 같은 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봤습니다. 인기 완전 짱이고요. 보이스부터 먹고 들어간다. 그리고 일단은 대사님이 오신 다음에요. 저희 스웬 스마일 TV도 지금 거의 2만 명이 이제 구독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난 뭐 처음 온 사람이니까 나 맞겠지. 그때 2002년 그 히딩크 뭐 매직이 아니라 제목을 잘못 따랐어요. 히딩크 이래 들어갔어요. 히딩크 매직이 아니라 이제 허진 대사님의 매직 쇼가 그렇죠.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비슷하지만 이 데이비드 보이도 좀 닮으신 것 같은데. 맞다. 저도 맞아요. 확실히 역시 글램 락의 대명사 데이비드 보이도 좀. 그 이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데이비드 보이는 다이아 스트레이트 마크 노플러. 예, 마크 노플러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죠. 저는 안 닮아도 음악은 집게를 제일 좋아해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 네, 그건 음악 감독 했죠. 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 음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건 얘기를 들었는데 대사님 굉장히 영화 음악 쪽에 조예가 깊으시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 조예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이거는 이제 별도의 얘기인데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거를 엄청 수집을 했어요. 영화 음악을. 네, 그래서 해외 음악 같은 거 수집하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영화 음악 세상이라는 이름으로 해갖고 제가 이제 과거에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아카데미 시상 거기서 영화 음악상을 받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 상을 받은 것도 제가 한번 DB를 다 정리한 적이 있었거든요. 꽤 유명한 사이트이긴 했어요. 안타깝게 올해 영화 음악의 거성이 하나 사라졌죠. 맞습니다. 진짜 정말 좋아했거든요. 진짜. 제임스 호너도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개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까지 이렇게 3인방인데 존 윌리엄스는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맞죠? 제리 골드 스미스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또 한스 짐머 이렇게 제일 유명하신 분들이죠. 워낙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냥 완전 다 사라질 때가 되는. 근데 새로운 영화음악가들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보니까 제 예전 선배들도 필름 스코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필름 스코링이라고 하는데 영화 음악을 그쪽에 가서 이제 필름 스코링을 수료하고 수요 예술 음악 공대에서 여기 조연출 가지고 하시던데 영화 트렌드가 좀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BGM이 비중이. 맞아요. 점점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노래가 나오고 테마곡 맞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트럼프. 이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미국 대선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시끄러워요, 사실은. 물론 미국에서도 시끄럽긴 합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이제 승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번 다룰 주제는요. 음모론이 넘치는 사회. 큐아난. 큐의 실족. 이런 이제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큐아난이 누구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큐아난이라는 건 사람은 아니고요. 트럼프라는 신흥 종교를 추종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게 한 몇십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미국에서. 최대는 100만까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Q가 이니셜이고요. 그 다음에 아난이 그게 아노미어스. 인명. 그걸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아난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Q가 주동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음모설을 이제 퍼나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실종이 됐어요. 맞죠? 그래갖고 그 대선이 끝나고부터 지금 어떻게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음모론이요 기본적으로 다 말이 안 되는 음모론들이에요. 그래서 자 근데 미국의 대선에 저렇게 미국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가 네. 트럼프한테 7,100만 53만 표가 찍었다는 거예요. 네. 더 나올 거야. 지금 아직도 까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7,560만 표, 네. 400만 표 정도 이겼는데 네. 트럼프도 엄청 얻었단 말이에요. 네. 많이 얻었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한 20, 30% 네. 정도는 아직도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큐아난이라는 쪽에 그 리드라는 Q라는 자가 네. 지금 사실은 이 큐아난에서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이렇게 퍼뜨렸잖아요. 나보고 요즘 딥스테이트라고도 그러고 어떤 놈은 나보고 일루미나티? 그 조지 W 부시도 딥스테이트라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그냥 업무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뭐 프리메이슨도 나오고 또 뭡니까 유럽의 그 저기 전직 대통령 수상 모아가지고 하는 또 그 모임 있잖아요. 무슨 상가 개인이 뭐 온갖 지금 모임이 있는데 그런 데서 세상을 다 움직이고 정해놓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 대중들이 정말로 이 업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는 만큼 미국 정치에 대해서 알고 딥스테이트란 말을 쓰느냐. 개나 소나 한국의 딥스테이트고 PC고 그다음 일루미나티 뭐 이런 말을 맞아요. 써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댓글에 보면 그런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정작 트럼프가 완전히 그냥 선거일날 당선되어서 미국을 정리할 거다. 딥스테이트를 정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 큐라는 놈. 큐난의 두목, 큐난의 두목이. 지금 일주일째 잠수 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트가 에이트쿤이라는 사이트에서 주로 그걸 올렸는데 에이트쿤도 뭐 나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이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손 뗀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큐난 지지자들 옷 입고 뭐 유니폼까지 갇혀 있고 미국 전국에 아마 수백만 명이 넘을 거예요. 와, 그렇죠. 그런데 다 지금 갈 길을 잃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트럼프한테 유리하니까 트럼프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먹물 엘리트들을 전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교난 그런 부분을 받아서 공격을 하고 그게 한국의 숙골들한테까지 와가지고도 맹목적으로 맞아요. 미국의 정치 구조를 뭔지도 모르는 채 마치 그런 게 있는 양 딥스테이트 그래서 심지어 무슨 동네 할배도 그냥 앉아서 딥스테이트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대행적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종적 감춘 종적 감춘 자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실체는 몰라요. 그런데 대중을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한테 영향을 미친 놈이 지 존재를 감추고 저렇게 하는 거야. 오늘 부시가 폭스뉴스에서 부정선거 하나 까진다고, 부시가 아니라 트럼프가 계속 바람을 잡았는데 오늘 낮에 폭스뉴스가 목소리만 들려주면서 자기가 뭐 네바다주에 선거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아주 중대한 부정선거가 있음을 밝힌다고 딱 그 말만 한 거예요. 기사는 봤습니다. 그 도대체 무슨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는지 자료를 공개라도 하고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거 하는 사람도 익명으로 숨어서 목소리만 나오고 자기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정말 뭔 의혹을 제기하고 대통령이 언급하고 예고해서 방송에서 나오고 한다면 그것이 육하 원칙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신변에 뭐가 문제될 게 뭐 있죠? 자기가 진실을 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야 되죠. 당연히. 그게 당연한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보면 카더라. 그렇죠. 카더라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카더라 항상 하는 거. 미리 가려져서. 그게 또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개표 시스템을 캐나다 회사가 맡았는데 이 캐나다 회사의 실제 오너는 중국 사람이다. 또 친중이에요? 그건 본 것 같습니다. 또 친중이에요? 중국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그걸 지금 알았냐는 거예요. 선거 전에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가 선거 전에 그 문제를 제기해야지 지금 와서 왜 그러냐는 거고 트럼프는 뭘로 투표했는 줄 알아요? 워터마크 뭐죠 그게? 트럼프는 우편 투표했어. 본인이야 우편 투표로 거의.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이 잡단 전혀 지금 변호사조차도 증거로서 기자 앞에 이야기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에 너무 흘러다니는 거야. 그 뉴스 중에 제일 조회한 게 제일 이상한 게
바이든이 중공하고 짜고 네. 그랬는데 뭐 이쯤 되면 이거는 뭐 완전히 천일야화실에서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기 전자개표기 안에 뭐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 이제 항상 하웨이 얘기 근데 중국이 조작했으면 오히려 트럼프가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정부는 트럼프가 되기를 그렇죠. 되기를 바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고요. 중국에서는요. 그럼 오늘 뉴핑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만약에 트럼프를 그렇게 싫어했다면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축전을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 지금 이 시점까지 축전 보냈습니까? 아직 안 보내고 아직까지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죠. 바이든한테 네, 그러니까 지금 축전을 보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합리주의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고 유럽이고 축전을 안 보낸 나라는 구공산권이거나 지금 좀 헷갈락한 나라들이거든요. 글쎄요. 푸틴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푸틴 안 보냈고 에르도안 안 보냈고 김정은이 안 보냈어. 그러면 각이 나오잖아요. G7은 그러니까. 보냈어. 네, 그러니까 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G7이 소위 말해서 뭐 그 나라들도 다 문제가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문명 사회에 가장 진화된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는 축전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나중에 정말 만일 뒤집어졌다 하더라도 일단 당선이 되면 보내면 됩니다. 나중에 트럼프가 되면 그때 또 보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 중국은 뉴스 보니까 뭐 미국의 시스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자기들도 황당할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황구 15에서 그 브라질에서 뭐 백신 죽었다고 이제 막 공격 많이 했잖아요. 중국 백신. 그런데 미국의 백신을 화이자가 선거 끝난 뒤 발표했다고 황구 15 편집장이 트럼프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그런 뉴스도 봤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짜고 치는 레슬링인데. 지금 뭐 우리가 댓글 보면은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트럼프를 우리가 뭐 거부했어야 되겠느냐면서. 한국에서 지금 난리치는 거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도 지금 정신없어요. 정말. 처음에 저는 우리만 조금 극히 일부 세력들만 훅가시한 걸로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워낙 사건이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보게 될 거라는 상상은 못했죠. 근데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좀 부정선거 그렇죠. 4월 15일 총선 지나고 한참 됐잖아요. 네. 자,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세상에 증명할 수 없는 맹제면 진실이라 하더라도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부정선거가 그냥 한정없이 도망가다치 끌고 가고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의 부정선거에 그 부정선거 한국에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트럼프한테 배팅했고 트럼프가 지니까 이제 트럼프의 부정선거를 한국의 부정선거하고 교묘하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한미의 보수 세력이 마치 부정선거 피해를 당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람이 자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벌어지는데 우리가 주장한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빠져나가는 추구를 또 회복하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음모론에 대중들이 전혀 의심하지도 않고 증명될 수 없는 맹제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이 제기하는 사람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증명될 수 없는 맹제를 제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있는지 입증해봐라. 뭐 입증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증명을 못하니까. 종교적으로만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신이 없는 걸 증명을 못하니까. 그렇죠. 신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미 대선에서 일어났던 그 가짜 루머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뭐 즐겨보진 않지만 이게 보니까 진입 획득 여부를 미디어 오늘이라는 데서 보도한 데서 보니까 오히려 그게 가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증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미디어 오늘 뭐 근데 지금 선거를 하기 이전부터 트럼프가 이거 부정선거 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건 이미 우편 투표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훨씬 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 이미 전제 알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는 인지하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우편 투표에 민주당 표가 많다는 거 우리 객관적으로 다 알 수 있냐.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이 우리나라처럼 그 선거일이 다 노는 날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의외로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영업이나 생계 힘든 이 저소득자들이 직장을 놓고 거기에 투표를 뛰어가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투표장이 멀고 엄청 멀어요. 땅이 넓으니까. 30km, 40km. 한국처럼 뭐 걸어서 동네 앞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투표장이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좌우로 나누잖아요. 보수 진보.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과연 그럼 공화당이 항상 우리나라를 도와줬느냐, 대한민국을. 민주당은 항상 친북이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해리 트루만 대통령 민주당입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왜 민주당을 자꾸 좌빨로 규정하냐면은 아마 지미 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카터가 미국 철수한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했는데 지미 카터는 빼면은 사실은 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뺀돌이들이거든요. 우익인 척하면서 한국 안보에 굉장히 이렇게 무관심한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잘하면 생각해보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죠. 클린턴 때 북한 친다는 거, 한국이 때린다는 거, 클린턴 민주당 정부였어요. 그 어드밴스 디플로이먼트라고 하는 전진 배치한다는 그런 거, 전체적인 전략과 또 미국의 민주당 정부 보인 거거든요. 미국 민주당이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북한한테는 사실은 아마 이번 바이든이 와가지고 인권 외교를 아마 초장에 들고 나온다. 북한 중은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냥 딱. 그래서 그 딥스테이트를 주장하고 일루미나티를 주장하고 프리메이션을 주장하고 음모론. 그래서 이게 작정하고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과 미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총연합해서 저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골자고. 그렇다면 트럼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 하루 이틀 놓은 것도 아닌데 4년 내내 그 음모론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있었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으로서 우편투표 체제가 사전투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제기를 해서 선거의 룰을 바꾸도록 그렇죠. 진작에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돌아가는 선거 개표 시스템이 중국에서더라고 그 전에 공개하고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아니 경기에서 복싱에서 룰 미팅이 있잖아요. 사전에 경기할 때. 맞아요. 그래서 1회에 4번 다운되면 뭐 KO로 간주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카운트는 언제부터 한다, 허리 밑으로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 다 정하고 양쪽에 오케이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룰 미팅을 해놓고 난 뒤에 맞아서 다운됐는데 야 뭐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다고 항의가 되는 겁니까? 축구에서도요. 심판이 오판에도 올인해버리면 신의 손이라고 끝나면 끝이잖아요. 맨날 마라도나는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의혹들을 트럼프가 그 전부터 선거가 조작된다 정말 이렇게 했으면 판을 스톱시키고 처음부터 바꿨어요. 선거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연기도 주장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나서서 처음부터 바꿨어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단은 응하고 지도 투표를 했잖아요. 지도 우편 투표를 해서. 맞습니다. 그걸 따면 이 시스템이 잘못됐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하지 않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투표를 하는데 각 주마다 각 주가 어떤 주는 공화당이 지배하고 어떤 주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에서 지금 논리를 한다면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서는 전혀 부정선거가 없었고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데는 전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되거든요. 사실은 믿어주려고 해도 믿어주기 좀 힘든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일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투표 개시 끝나고 난 다음에 도착은 투표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경합주 있잖아요. 경합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법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나서 3일 이후 어떤 일이 6일 후에 온 것도 유효하다고 이런 일이 되어서 바꿨거든요. 근데 그건 또 사실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뭐 잘 이런 정보를 모르면 부정이다. 이게 물 건너 저기 동떨어진 나라에서 이제 그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지금 이게 뭐라고 실제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엘고하고 부시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 특징 지역에 무슨 뭐 4표 차가 나가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검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엘고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재검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음모론만 그냥 이런 것만 나오면서 왜 재검표는 안 하죠, 근데 재검표에도 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계속 그쵸. 시간 지연 작전을 정말 문제가 된다면 생각해보죠. 4표 정도 같은 건 누구든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재검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희한한 거는 트럼프는 정통적 공화당맨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포퓰리스트가 공화당에 자기가 풀풀이 대중들을 선동해서 공화당을 먹어버린 거죠.
근데 옛날에 이 부시가 부시 때 아들 부시 때 맥케인이 나왔었잖아요. 부시가 재임하고 막판에 뭐 금융위기 터져서 형편없는 상태에서 맥케인이 나왔었다가 오바마한테 졌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도나 또 한국의 숙골들이 그때 어떻게 오바마가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느냐, 맥케인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그때는 미국의 보수가 져도 그 민주당의 오바마한테, 흑인한테 져도 큰 말 없었죠.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만 왜 이렇게들 난리들 지랄들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소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토양이 완성됐다고 보는 게 유튜브에서 이게 일부 그 뭐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고 그쪽 라인이 있잖아요. 흔히 트럼프를 신봉시하는 일부 기독교 그 세력들이 만든 몇 가지 채널 아시죠? 알 텐데 거기에서 미리 이런 계속 뭐 사실 진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뭐 음모론부터 해가지고 결국 그중에 뭐 북폭론도 있죠. 북폭론부터 해가지고 이게 탄탄하게 구독자층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세뇌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선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브릿지가 연결이 된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이 유난하게 극성을 떠는 이 시즌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 전부터 그 채널을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다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 이 기독교 다는 아니고 일부 기독교 종파가 지금 이 뭐 PC, 맞아요. 뭐 폴리티컬 그래프닝,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그 뭐 이 게이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한국 기독교 신도들 다 낙태하고 하면서 다 낙태하잖아요. 기독교 신도들도 다 간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도 간통 많이 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부분을 한국에 소개돼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부분이 나왔는가라는 그런 그 문화적 풍토, 즉 뉴욕이나 뭐 시애틀이나 포틀랜드나 뭐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부분에서 미국의 금융 그다음에 무슨 IT 또 저기 할리우드 이런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미국의 쇠락된 러스트벨트나 농촌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교회 가고 뭐 살아가는 이런 사고 방식에 어딘지 모르게 저 나쁜 새끼들이 미국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피해감이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크다. 그게 이제 PC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PC하고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 PC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보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한국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자가 많지만요. 그럼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 정치적 올바름의 기준이라는 거가 미국에서 봤을 때 정치적 올바름 기준이 다른 건데 미국의 PC라는 부분을 맹목적으로 수용해가지고 PC가 많다라고 하면서 한국 국민들이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명목적인 한국 기독교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런 걸 소개하고 강연도 하고 이래 다녔단 말이에요. 책도 내고. 그래서 진짜로 무지한 할배도 PC야. 근데 소장님이 지난번에 4년 전에 트럼프가 될 때 왜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쭉 설명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장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트럼프가 사실 인격적으로 굉장히 파탄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상적인 기독교 개신교의 85%가 지지했거든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미국 사회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들 많이 낳아서 학교 보내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나라는 계속 명성하고 파시즘 때려 부수고 공산주의 때려 부수고 세계 정의란 정의는 다 실현했던 양쪽으로 가장 큰 나라고 그런 과거의 전통이 점점 희석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옛날에 우리 아메리카가 사라져 간다 라고 하는데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그 오래된 전통을 복원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럼프 선거 대선 있기 있고 전후에서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공화당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사람들인데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은 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케네디 암살 이전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차이라는 게 거의 없었다. 남부는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남부 보수주의 민주당이 반대로. 근데
케네디 암살 사건이 나고 나서 아직 음모론이잖아요. 네. 완전히 해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민주당이 이상하게 변하더라는 게 지난 수년 동안. 그러면서 난민받아들고 불법 노동자를 갖다가 옹호해가지고 예컨대 트럼프가 연방 연기를 잡으러니까 LA 주지사가 뭐랬어요? 그 사람들 트위터에 떼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을 갖다 잡겠다는 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가장 정상적인 말해서 표준적인 백인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때 이상한 이런 희대 인물이 나와가지고 옳은 소리 말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회로 나가기 위한 그런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찍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배신당한 거예요. 결국은 나쁘게 하자면 트럼프는 소위 말해서 그런 중산층, 백인 중산층하고 기독교들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 찌르면 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이제 큐아난이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 같은 세력들이 그 힐러리 클린턴이 좀 문제가 많은 분이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DC 그 근처에 있는 피자 가게 지하에서 아동 인신매매를 했다고 그간에 또 그런 음모론을 돌렸거든요. 근데 상당수가 또 믿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미국의 주요한 기독교 목사들이 그 뭐 프랭클린 그레이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정치 목사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복음주의, 남부 침례교회 이런 쪽에다가는 거의 트럼프가 기름 부은 자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트럼프는 진짜 희대의 잡놈이지. 여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저런 잡놈이 있기도 힘들 정도로 희대의 잡놈이지. 근데 그걸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름 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이 애는 잡놈이다. 그런데 그래도 기독교의 교리를 지켜주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 트럼프를 영웅시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건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한 거지. 이게 지금 그 찌끄레기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의 일부 잘못된 기독교도들하고 뒤섞여서 한국 보수를 나는 망치고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미국의 교난이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지금 유령처럼 번져가고 있다. 이거는 앞으로 보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게 만드는. 지금 이제 불치병으로 진단하시네요. 불치병. 이렇게 가면 이거는 보수가 이대로 시들어서 망가지는 거. 이번에 한번 봐요. 나 빼놓고 몇 사람, 두세 사람 빼놓고 전부가 다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유튜브가 떠들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 판단하겠어요. 근데 그래봤자 그 사람들 다 모아봤자 세상을 바꾸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학을 뛰게 만드는 정도지.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은 거의 집단 히스테리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최근에 그 관심 없다가 제가 이 현상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이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글을 남기느냐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뭐 우공당 해가지고 어떤 선거에 영향을 끼칠 거라 했더니만 실제 1%도 나왔지. 1%도 뭐 1~2% 아주 정도 된 미미한 거예요. 거죠. 인터넷 공간만 보면 세상 뒤집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강경세.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거기서 백개트 생활을 여기서 하고 그 사람이고 제가 저 역추적을 해보니 몇몇 사람들을 제가 좀 이게 역추적을 해보니 활동 구역이 동일하더라고요. 여기서 활동한 사람이 저기서 참. 혹시 그래서 돈 받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여기서 이런 걸 퍼나르고 하느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유튜버 채널 3개, 4개 정도를 가보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센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늘 첫째 주제 음모론을 갖다가 끝없이 확대하면 이런 음모도 가능해요. 일루미나티가 악마가 기독교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트럼프를 선물로 갖다 바쳤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역발상. 그럼 저 그리스도입니까? 요한계시록 걔가 저 그리스도일 수가 있다. 확인이 안 되죠. 차라리 이 음모론이 더 신뢰가 가. 자기가 정말로 기독교에 비하했다면 트럼프가 개괄천선하고 매일 교회가 헌금도 하고 제대로 생각 올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라고 했으면 되는데 얘는 그런 일상생활이 기독교 교리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요. 단지 기독교인한테 그냥 접근해서 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탈출구가 필요했거든요. 민주당은 자기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85%가 찍은 거예요. 그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오바마 때 문제가 많았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 그것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해피할지. 네.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였냐면은 다른 종교,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에 혜택을 주고 기독교는 선교하고 복교하면은 난리를 쳐서 경찰을 불렀어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차별금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난 유행도 미국을 개쳐온 백인들,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되도록 성경을 믿고 교회 간 사람들은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오바마 때 그게 다르죠. 그 점은 인정해요. 참 저도 저기 참 그래도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니 이거를 사라지게 한다는 그 뉴스를 보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미국에서 미국 오정성에서 크리스마스 우표를 늘 발행하거든요. 네. 오바마 때는 산타크로스도 안 나옵니다. 아우. 산타크로스가 성경하고 관계없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때 누가 스누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와 아무 관계없는. 근데 이 문제가 나는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미국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해가 결정을.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인가 아닌가를 한번 정해야 될 때라고 봐요.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뭐 이렇게 들고 하고 무슨 뭐 침식할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방향을 보면 기독교의 나라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인가 아닌가의 정체성을 따라 한번 정하고 유타주처럼 기독교 몰몬교를 하면 유타주에 몰려 살듯이 그래서 주별로 기독교 주와 아닌 주를 나눠서 여기는 기독교 주고 저기는 기독교가 아닌 주라고 하든지 이걸 미국이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게 되면 끊임없는 혼란에 나서고 그 사이에 틈새를 비집고 선동하는 이 선동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국이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네. 그건 진짜 좋은 소리죠. 제 개인적 판단은 트럼프가 미국 기독교도들을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기독교가. 그러니까 대사님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대사님이 이번에도 많이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건 한 번 더 쏘은 거네요. 문제는 지금 수학님 우려하신 바와 같이 트럼프가 졌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7천만 표를 얻었어요. 7천만 비상을. 오바마일 때 오늘 여쭤보니까 6,800만 7천만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거 이후에도 그렇죠. 트럼프가 만드는 포퓰리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바이든도 그 점을 감안해서 정치를 구현할 거다. 그런 건 저도 충분히 감안해요. 그 양반의 선동력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동력 장난 아닌데 우리가 보면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좋지 않은 사람이 또 대깨문 중에 보면 또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또 무슨 대깨문 엄청 많아요. 그거는 평화 쇼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대깨문은 하청은 트럼프 지지 안 하고 대깨문의 이 여론 조작 상층들만 지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상층이 조작해서 붙들고 있다가 선거 결과가 이래 되니까 살 빠져서 그게 지금 대깨문에는 무너진 현상이 나옵니다. 저도 제가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그 동네 대깨문 누님한테 그 어떠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된 게 좀 아쉽다. 자기는 또 그 상층이네 대깨문.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고 이 얘기는 또 계속 할 거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